11. 보호자가 겪는 문제점들, 대처법. 1. 가족이 치매를 진단받았을 때 환자 본인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하나요? 다른 모든 환자와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에서도 자신의 질병 상태를 알 권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도 인지장애나 치매 초기 단계 환자는 본인의 인지장애에 대한 병인식이 있기 때문에 인지평가나 약물 치료를 하는 목적이 현재 증상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차분히 설명해드리면 가족이나 의료진의 권고에 동의하고 치료적 개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인지장애에 대한 부정을 하는, 즉 인지장애에 대한 병인식이 없어진 단계의 환자는 조금 더 악화되어 치매의 중증도가 심해진 상태로 생각할 수 있고, 환자 자신의 이러한 인지장애 증상으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하고 불안해하는 단계일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볼 수 있으나 환자의 자존심을 최대한 배려하여 환자의 반응을 살피고 상실감이나 불안감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인 모두가 환자를 돕고 지지할 것임을 알려 안정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로 인해 가장 걱정되고 불안한 것은 바로 환자 자신입니다. 치매 증상을 제일 처음 깨닫는 것도 본인이고, 치매는 불치병이라는 그간의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주변에서 봐왔던 치매 환자들의 경과나 예우를 떠올리며 미래에 망가진 자기 모습을 상상하면서 겪게 될 불안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부정하려는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치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치매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함께 생활하지 않는 다른 보호자들은 환자의 증상을 잘 모르고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이들을 돌보다 보면 분노, 거부, 좌절, 두려움, 슬픔, 죄책감 등의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친구나 가족들의 지원이 없다면 매우 힘듭니다. 책임, 봉사, 희생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환자를 주로 돌보는 가족이 잠시라도 돌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순번을 정해서 환자를 돌보거나 지역 치매 지원센터,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치매 전문 의료기관 등의 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치매 전문 상담 콜센터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치매 가족을 돌보는 상황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나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정보를 가족 구성원, 친구, 함께 일하는 분 등 주위 사람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끼리 갈등에 직면하기 전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족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가족들과 모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3. 아무리 설명해도 반복해서 묻고 괴롭힙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인가요?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생각의 흐름이 고정되고 기억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당연히 일부러 하는 행동이 아닌 것이고 기억을 저장하거나 인출해내는 데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 주변에 대한 인식을 잘 할 수 없으며 논리적인 사고에 문제가 있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반복해서 확인하려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부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나타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게 되면 환자는 자존감에 대한 상처를 받게 되고 향후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 필요할 때 자신감이 없거나 또 같은 질문을 해서 상대방이 곤란할 경우들을 생각해서 더 움츠러들면서 혼자만의 세상에 갇힐 위험이 커집니다. 짜증내거나 대답을 회피하지 말고 간단하게라도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 지금의 질문이 여러 번 반복되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환자를 다독거리며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종이에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해드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사진첩 등을 보면서 예전에 좋은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 등을 통해 환자의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수건 접기, 빨래 접기 같은 단순한 일거리를 통해 다른 것으로의 관심을 돌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환자가 자꾸 의심을 하고 물건을 도둑맞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치매 환자들 중에는 딸이 내 돈을 훔쳐갔다, 내 물건이 없어졌는데 도둑맞은 것 같다고 말을 계속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고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득을 시도하지만 환자는 더욱더 우기고 화를 내기 때문에 보호자들도 감정이 상하고, 특히 도둑으로 의심받는 사람도 같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증상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은 뇌 기능의 이상으로 잘못된 생각을 기억하고 실제 정보를 잊어버리거나 실제 상황을 오해해서 발생합니다. 또는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을 보일 때는 의심받는다고 흥분하거나 논쟁을 하지 말고 우선 환자를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찾아봐주고 걱정을 하며 공감을 하면 환자의 불안감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환자 혼자서 관리할 만한 적절한 용돈을 맡기고 본인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찾는 물건은 대체품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방법이며, 은행 통장을 계속 찾는 경우에는 비슷한 통장을 보여주고 안심을 시킬 수 있습니다. 물건이나 돈을 넣어두는 장소를 같이 정해서 써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너무 심하면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5. 식사를 거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입안에 염증이 있거나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식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복부 통증이 있거나 변비가 심해서인지 살펴보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적절한 식사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지 말고 천천히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식사 시간을 45분 이상 충분히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준비하고 먹기 편한 조리 형태의 음식을 만드는 것이 좋은데, 음식은 소량씩 준비하고 환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음식의 색깔을 보기 좋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먹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활동을 하게 하거나 잠시 후에 다시 먹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한 사람과 함께 식사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환자가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의 목록을 추려서 환자에게 물어보거나 매일 다른 메뉴를 준비해서 보다 더 좋아하고 잘 먹는 음식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치아의 문제로 잘 씹지 못하시거나 틀니가 잇몸에 맞지 않아 음식을 씹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우선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많이 씹지 않고도 쉽게 드실 수 있는 유동식 등의 부드러운 음식이나 여러 음식을 갈아서 마시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망상 등 신경행동 증상으로 인해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밥에 독이 들어있다거나 간병인에 대한 서운함이나 분노가 있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경행동 증상으로서의 식사 거부인 경우
망상의 대상자와 격리를 시켜보거나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6. 환자가 욕을 하거나 폭력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매 환자의 경우 뇌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판단력, 감정 조절 능력, 이해력 등의 장애가 생겨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위험하다고 잘못 판단할 경우 쉽게 감정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환자의 감정을 읽고 화를 내는 원인을 찾아서 감정을 잘 받아주셔야 합니다. 돌발적으로 과격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는 자신이 해낼 수 없는 지시를 받을 경우, 어린아이 취급을 받을 경우, 낯선 사람과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그리고 신체적 통증이 있을 때,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한 경우, 대변, 소변을 보신 것에 대한 불편감이나 수치심으로 감정이 상한 경우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일단 화를 내시면 중간에는 멈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치매 환자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면 실패할 수 있으므로 다른 화제로 전환하거나 조용한 환경으로 환자를 옮겨 자극을 제거합니다. 치매 환자와 대화 시 눈높이를 맞추고 가급적 치매 환자의 눈을 맞추고 말은 부드럽게 천천히 하면서 지시는 단계적이고 짧은 문장으로 하며 지시하는 행동을 재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 작은 성취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긍정적으로 자주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으로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환자가 보호자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외출도 못할 정도로 따라다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안은 초기 치매 환자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전에는 드러내지 않던 경제 상태, 미래, 기억력을 포함한 건강 상태 등에 대한 걱정을 과도하게 표현하고 버려진다는 것, 독립성을 상실한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는 것 등 일반적인 걱정과 연관되어 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보호자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증상은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혼자 두지 말라는 요청을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일단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가급적 빨리 해결하도록 하여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마음이 들도록 자연 풍경을 자주 보여주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킨십을 자주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여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며 좋아하는 일을 자주 하게 함으로써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인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지시켜서 환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심시켜 주어야 합니다. 불안이 병에 대한 걱정과 연관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는 상담이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치매가 다소 진행된 환자의 경우 요구사항을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도록 하며 혼자가 아니라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방법들이 효과가 없다면 과도한 졸음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항불안제와 같은 약물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산책이나 운동도 하지 않으려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현상은 치매의 행동심리 증상 중 흔한 증상인 무감동 혹은 무동기증에 의한 것입니다. 무감동이 있는 경우 환자는 주변에 대한 흥미를 잃고 모든 일에 대한 노력이 부족합니다. 만사가 귀찮고 주변 사람들과 접촉이 전혀 없고 감정 변화도 없어 심한 우울증과 감별이 어렵습니다. 무감동의 원인은 해부병리 측면에서 전두엽의 기능 저하와 도파민 결핍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감염이나 갑상선 질환, 암 등의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너무 복잡하거나 조용한 환경, 가족의 무관심 등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감동의 치료에는 보호자의 적절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무감동이 있는 환자는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수 있고 산책이나 운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이 점을 이해하고 반응이 없다고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할 때 눈을 맞추고 부드러운 소리와 밝은 얼굴로 대화를 하여야 하며 자주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환자가 평소 좋아하던 일, 잘하던 일을 먼저 시도해보고 환자의 수준에 맞는, 즉 남아있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정해진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환자 주위 환경이 너무 복잡하지 않은지 살펴보고 집안을 잘 정리하고 환자가 작은 일이라도 했다면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성적인 행동을 해서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매 환자가 보이는 이상 행동 중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은 보호자들에게 가장 실망스럽고 당황스러우며 때로는 무서운 순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요양시설에 수용된 남자 환자 일부에서 여성 간병인을 당혹하게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 행동에는 야한 이야기, 이전의 성행위를 묘사, 성관계 제한,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 성기 노출, 다른 사람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성기를 만지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이런 행동들은 남자 환자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 환자의 성적 욕구는 보행을 할 수 없거나 반신마비인 경우에도 다양하게 표출되므로 보호자는 순발력 있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밀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표현되는 것임을 고려해 평소에 포옹이나 손을 잡는 등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적절한 성행위로 인해 고통이 있는 경우 부부상담 프로그램을 적절히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성별의 간병인 또는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게 하고 이들을 상담하고 교육을 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경우에는 성적 행동보다는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어 옷이 너무 꽉 끼어 벗으려는 행동, 화장실이 급해서 바지를 내리는 경우, 짜증이 나서 반발심으로 노출 행동을 하는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행동이 치매라는 병으로 인해 생긴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보호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유용한 약물로는 우선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은 비교적 안전하게 노인들에게 처방해 볼 수 있어서 대부분 4주 이상 유지해서 효과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10. 냉장고 음식 관리가 안 되어서 자꾸 썩어 나가는데도 자꾸 음식 재료를 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매는 인지 기능의 저하뿐만 아니라 행동 장애를 이야기합니다. 즉, 인격 변화, 망상, 환각, 기분 장애, 수면 장애, 식욕 변화, 성적 행동 변화 및 정신운동 활동 장애 등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장애를 치매의 신경행동 증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치매의 신경행동 증상에 대한 주된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로서 항정신병 약물,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사용합니다. 냉장고 음식 관리가 안 되어서 썩어 나가는데도 자꾸 음식 재료를 사게 되는 이런 경우는 냉장고 안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어떤 음식을 얼마나 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충동 조절 장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그런 증상을 보이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행동치료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교육 등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호자가
환자와 같이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주변 환경을 단순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1. 환자가 잠을 너무 많이 자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환자가 낮과 밤 구분 없이 잠을 많이 자는 현상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낮에 규칙적인 식사나 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잠을 많이 잔다면 영양 상태나 전신 건강의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기력의 문제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아니라면 흥미가 감소하는 우울감이 원인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약물 처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함께 지내지 못하는 낮 시간에 너무 많이 졸거나 낮잠을 필요 이상으로 자고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루에 필요한 수면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낮에 졸거나 자는 시간이 생각보다 충분하여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밤에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면을 유도하는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정작 필요한 밤 시간에는 수면을 유도하지 못하고 낮에 더 많이 졸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내과적 질환이나 무호흡증 혹은 우울 증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혹 약물 부작용으로 수면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물 확인도 필요합니다. 낮 동안에는 주간 보호센터 등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교 활동을 증가시켜 활동적으로 생활하게 하고, 가급적 환자가 좋아하는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건강한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낮에 규칙적으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건강한 신체 활동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햇빛을 쬐므로 인해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밤에 잠이 안 오는 증상을 완화하고 비타민 D의 합성을 증가시켜 골다공증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동 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약물로 인해 낮 동안 졸린 상태로 있다면 저녁에만 복용할 수 있는지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2. 환자가 식사를 했는데도 자꾸 밥을 차려달라고 하거나 냉장고를 뒤져 드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매 환자들은 흔히 식사한 사실을 바로 잊어버리고 계속적으로 식사를 차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사한 사실에 대한 기억 장애 외에도 시간 개념의 상실이나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음식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과식을 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똑같은 음식만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자가 먹을 것을 계속 원하여 부엌에 맴도는 경우에는 소화되기 쉽고 열량이 적은 음식을 소량씩 준비해 두었다가 드리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외에 다른 활동을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치매 환자의 식습관에 맞추어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하며 밥 먹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여 온 식구들이 같이 먹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을 따로 차리는 경우에는 환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사하도록 합니다. 과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로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되어 활동량이 더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규칙적인 배뇨와 배변은 되고 있는지,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이 과도하게 상승되고 있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식욕을 일정 부분 감소시킬 수 있는 약제나 강박증 또는 불안증에 대한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3. 집안일을 돕겠다며 계속 엉뚱하게 처리해서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매에 걸리게 되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여 평소에 자연스럽게 하던 일들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집안일을 돕는 것도 환자는 옛날을 생각하며 하려고 하는데 병으로 인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를 가르치듯 옆에서 보조하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조건 못하게 하거나 할 기회를 없게 한다면 환자는 점점 일상생활에서 더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증상을 거부증이라고 하는데, 거부증이 발생할 경우 제대로 잘 안 되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을 혼자 할 수 있게 독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언가 하겠다고 하는 의욕은 거부증에 비하면 매우 좋은 증상으로 자꾸 해보도록 독려하여야 합니다. 엉뚱한 일 처리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능률적이고 더 일이 복잡해지더라도 보호자로서 인내를 갖고 옆에서 하나하나 혼자 해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고쳐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치매 치료의 목적은 환자의 모든 행동을 대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혼자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돌봄은 육아만큼이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치매 환자를 내 가족, 한 사람의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같이 극복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4. 이유 없이 나가서 길을 잃어 겨우 찾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매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배회는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함, 집을 나와서 정처 없이 헤맴, 집을 나가려고 시도함, 보호자나 간병인 뒤를 따라다님 등이 있습니다. 배회는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또는 맹목적 보행 혹은 문제적 보행으로 정의되며, 이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 가장 어려움을 주는 증상으로 보호자나 가족들이 환자를 병원으로 모시고 오거나 환자를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시키게 되는 중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배회의 발생률이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장애 정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사실로 볼 때,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우리나라에서도 치매 환자의 배회 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나 의료인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배회는 치매 환자에게 골절상과 같은 단순 사고에서부터 심하게 다쳐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가족 및 의료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요양기관에 입원하더라도 치매 환자의 배회는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4시간 배회하는 치매 환자를 계속 관찰하면서 넘어짐이나 이탈 혹은 다른 환자와의 다툼 등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간병 또는 간호 인력의 부족으로 억제대를 사용하게 되거나 약물 사용의 증가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배회를 보이는 환자가 길을 잃었을 때를 대비하여 환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환자의 옷에 미리 넣어놓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최근에는 배회 환자의 위치를 바로 확인하기 위해 환자에게 팔찌 형태나 목걸이 형태로 부착할 수 있는 전자 위치 추적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배회 환자를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생활하는 방의 벽지색을 채도가 낮고 명도가 높은 부드러운 느낌의 색으로 해서 평온하고 안정된 기분을 자아내게 하여 심리적, 감정적, 정서적 안정을 유발하게 하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의 배회 행동을 단순히 물리적 방법이나 약물로 무조건 억제하기보다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도 배회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한 방법입니다. 15. 대소변을 지리는 경우가 잦아서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매 환자들은 종종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옷이나 이불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수한 대소변을 치우는 보호자가 환자에게 비난을 하거나 혐오감을 보인다면 환자는 위축되어 실수가 지속되니 환자에게 화내지 않고 안심시켜 주어야 하겠습니다. 대소변을 지리는 원인이 방광염이나 요도염, 당뇨병, 심한 변비, 복용하는 약물의 영양, 요도의 괄약근 약화, 전립선 질환 등 신체적인 문제인지 파악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고 배변 훈련을 통해 실금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다. 배변 훈련에 앞서 화장실은 표지판을 부착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입고 벗기에 편한 옷을 입히도록 하며
보행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방 안에 소변통을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부가 짓무르지 않도록 자주 기저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변 훈련의 목적은 올바르고 규칙적인 배변을 습관하는 것이며, 배변에 욕구가 생기면 곧바로 화장실을 가도록 하고, 배변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는 화장실 사용 계획서를 만들어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당량의 수분과 식이섬유를 섭취하도록 하고, 가벼운 산책, 체조, 근력운동 등 육체적 활동량을 늘리도록 하며, 변비가 있는 경우는 배변 시 손바닥으로 복부를 가볍게 마사지하여 배변을 돕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시간과 함께 기록하고, 정상적인 소변과 대변, 실금, 실변을 기록하여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를 들어 3시간 간격으로 실금을 보인다면 2시간에서 2시간 30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가도록 하여 실금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16. 통장, 도장이나 생활비를 어디에 넣어두었는지 몰라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매 환자가 초기 단계부터 물건에 보관한 것을 기억을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병이 진행되면 물건을 건네받거나 보관했다는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기억을 잘 못하게 되면 통장, 도장, 그리고 생활비와 같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물건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며, 환자의 주머니, 지갑 또는 핸드백에 소량의 돈을 보관하도록 해서 환자가 자신의 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질병이 진행함에 따라 판단력이 떨어지면 생활비 지출이나 물건 구입 시 당사자의 독자적인 결정에서 주의가 필요하게 되며, 모든 통장과 도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기보다는 일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합니다. 치매 환자가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없어졌다고 할 때에는 주변인들이 물건을 먼저 찾아주고, 평소에 보관하기 좋아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미리 알아봅니다. 중요한 물건의 놓은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의심이 증가될 수 있고, 이것이 초기에는 설명으로 쉽게 의심이 풀어질 수 있지만 병이 진행함에 따라 설명과 설득으로 잘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변인들은 매우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내 돈을 훔쳐갔을 것으로 생각하는 망상과 단순한 의심과는 구분이 필요하며, 적절한 설명이나 환경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7. 환자가 밤에 자다 일어나서 엉뚱한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증상을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매 환자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신경행동 증상입니다. 밤에 일어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밤에 음식을 만들거나 집안 정리를 하고, 장롱에 물건을 꺼내어서 짐을 싸고 밖으로 나가기도 해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며, 계단이나 위험한 환경에서 넘어져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증상 중에 하나로 보호자의 수면과 휴식을 방해하여 실제 부양 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치매의 신경행동 증상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인지 구분해야 하는데,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부작용, 파킨슨병 약물, 내과적 질환 약물, 부적절하게 사용된 수면제나 안정제 등 수면장애 질환이 있는지, 다른 기타 질환에 의한 증상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치매의 신경행동 증상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많은 경우 증상 호전을 보입니다.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게 되면서 발생하는 수면장애나 요통 등의 통증으로 인한 수면장애, 주변 환경이 너무 시끄럽거나 가족의 코골이 등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 원인에 대한 경우를 자세히 살펴본 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밤에 발생하는 엉뚱한 행동의 경우 위험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인해 낙상으로 인한 신체 손상뿐만 아니라 낮과 밤의 뒤바뀜 등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망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선망의 경우 환자가 흥분한 상태이고 주변 상황에 대한 파악 능력이 떨어져 있으므로 낙상, 사고 등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